네, 안녕하세요. 저는 괴기열차의 감독을 맡은 탁세웅이라고 합니다. 우선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저희 영화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이게 이제 개봉하게 되어서 굉장히 어떻게 보셨을까 떨리는데 부디 재밌게 봐주셨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주현영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괴기열차에서 다경 역할을 맡은 주현영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정말 많은 기자님들께서 오셔가지고 너무 감사한 마음인데요. 부디 재밌게 보셨기를 바라는 마음이고, 정말 추운 겨울날 다 같이 정말 고생하면서 재밌게 찍었는데, 진짜 앞으로 좀 이 괴기열차가 더 많은 분들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전배수 의원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광림역 역장역을 맡은 전배수입니다. 요즘 한국 영화 시장이 굉장히 침체되어 있는 가운데 저희 영화가 7월 달에 이렇게 개봉하게 돼서 개인적으로 너무 기쁘고 또 긴장되고 또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 표정을 보니까 다 재밌게 보신 것 같네요. 좋은 기사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보민 배우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괴기열차에서 우진 역할을 연기한 배우 최보민입니다. 일단 이렇게 발걸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렇게 되게 저한테는 첫 영화에서 의미 있기도 하고 이런 자리가 또 처음이어서 많이 긴장도 되고 설레기도 하는데 영화 재밌게 봐주셨다면 너무 감사드리고 네, 더 앞으로 많은 사랑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독님과 배우분들의 인사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럼 이제 기자님들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기자님께서는 손 들어주시면 저희 스텝이 마이크 가져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 있으신 기자님 계실까요? 네, 그럼 그 기자님께서 좀 질문 좀 정리하실 동안 제가 먼저 감독님께 먼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영화 제목에서 볼 수 있듯이 지하철이라는 그 일상 공간을 중심으로 그 영화를 연출하시게 되셨는데요. 이 괴기열차를 통해서 관객들에게 전하고 싶으셨던 메시지나 또 어떤 공포를 전하고 싶으셨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는 이 영화가 가장 매력적인 포인트는 지하철이라는 공간이라고 생각했고요. 그게 저도 지하철을 자주 이용하는데 제가 지하철을 타면서 되게 이상하게 느끼는 순간들이 있는데 그게 이 지하철이라는 밀폐된 공간이 불특정 다수의 되게 많은 사람들이 스쳐 지나가는 공간인데 그 많은 사람들 속에서 서로의 시선은 핸드폰 보고 있거나 이어폰 끼고 있거나 자거나 하면서 서로 아무도 보지 않고 그 단절되어 있는 모습이 저한테는 되게 이상한 느낌이고 약간 기괴한 느낌이었어서 그 단절된 인물들 사이에 귀신이나 괴물이 놓여져 있다면 어떨까라는 생각해서 출발했던 영화였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일상적인 지하철이라는 공간의 일상성이 있는 공포 영화였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영화를 만들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그 배우님들께도 제가 쭉 한 번씩 질문을 드릴게요. 먼저 주현영 배우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스크린 첫 주연자이신데요. 그 공포 영화로 첫 주연을 맡게 되신 계기가 궁금하고요. 작품 고르는 데 있어서 배우님과는 기준이 있다면 궁금합니다. 괴기열차를 어떤 기준으로 선택하게 되셨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첫 영화 데뷔 작품의 장르가
공포 영화이고 싶다, 영화여만 한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는 아닌데요. 사실 저는 기회가 계속해서 온다면 그 기회를 잡아야만 했고, 그런데 그 감사한 기회가 찾아오게 된 거죠. 근데 이제 저는 공포 영화를 어릴 때부터 저희 부모님께서 정서에 좋지 않다고 뜯어 말리실 정도로 집에 있는 공포 소설과 만화책들을 다 베란다 밖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비 오는 날 다 던져버렸을 정도로, 그 정도로 제가 공포물을 굉장히 좋아했었어요. 보면서 좀 스스로 상상력도 좀 많이 풍부해졌다고 생각하고요. 그 안에서 영감을 많이 얻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배우를 꿈꾸면서 저한테 낙이 되어준 되게 맛있는 자양분이 된 이 공포물로 제가 영화를 처음 찍게 됐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사실 그렇게 막 여러 가지 조건들과 막 고민을 할 그런 시간이 아니었어요. 바로 너무너무 해보고 싶다, 뛰어들어가 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이어서 같은 질문을 전배수 배우님께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기열차를 시나리오 보시고 출연하시게 된 이유 그리고 계기가 궁금합니다. 제가 요즘 뭐 드라마를 많이 하고 있는데, 원래는 제가 영화로 데뷔를 했고 영화를 좀 했었었는데, 근데 요즘 이제 영화가 많이 제작이 안 되다 보니까 영화를 하고 싶다 생각이 들 쯤에 시나리오를 받았었고, 그리고 드라마에서는 제가 늘 맡는 역할이 뭐 호래비 뭐 이런 거였다가 제가 또 다른 모습을 또 보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고, 또 거기에 좀 장르가 있는 영화라는 생각이 제 호기심을 좀 더 자극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보민 배우님께서도 그 첫 스크린 데뷔작이라고 말씀 주셨는데요. 그 계기열차로 스크린 데뷔하게 된 소감과 그리고 이 작품을 선택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저한테는 처음 이제 스크린 작품이어가지고 사실 걱정도 많이 되고 고민도 많이 됐었는데, 작품을 선택하게 된 계기는 캐릭터가 일단 너무 마음에 들었고요. 그 다음에 시나리오도 너무 재밌었고, 그 다음에 제가 그런 걱정과 이제 처음에 시도라는 부담감이 있을 때 뭐 배수 선배님이나 현영 누나 아니면 감독님, PD님 다 옆에서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결정하는 데 있어서 너무 하고 싶었던 작품인데 사실 잘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은 들었는데, 그런 거를 좀 많이 떨쳐내면서 작품을 촬영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일단은 첫 영화라 너무 해보고 싶었고 더 욕심내서 촬영을 했던 것 같고, 주위에 계신 같이 촬영하시는 분들이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저한테는 아주 의미 있는 성공적인 작품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기자님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저 뉴스원 정유진 기자입니다. 영화 잘 봤고요. 전 주현영 씨한테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SNL에서 어쨌든 MZ 세대를 대표하는 캐릭터를 굉장히 유쾌하게 잘 연기해 주셔서 그런 좀 재밌는 이미지가 있는데, 이 유튜버라는 직업도 어떻게 보면 MZ 세대를 좀 대표하는 직업이라서 연기를 하실 때 뭔가 이전의 이미지를 극복해야 한다는 뭐 부담감이나 좀 그런 건 없으셨는지, 또 연기하면서 어떻게 좀 차별점을 두고 이 역할을 하려고 하셨는지 그런 부분 궁금하고요. 그리고 감독님은 주현영 씨를 주인공으로 캐스팅하신 이유가 어떤 것이었는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그 전에 이제 SNL에서 했었던 MZ 세대와 이 키워드에 관련돼서 했었던 그런 부분들이 이 영화와 뭔가 연결된다거나 그렇게 생각을 처음에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제가 실제로 공포 유튜브를 정말 즐겨보거든요.
특히 근데 그 공포 유튜버 분들은 또 MZ도 아니세요. MZ도 아니시고 되게 오랜 시간 동안 묵묵히 시청자분들과 소통하면서 무서운 이야기를 공유하고 이렇게 그 어떤 공포감이나 두려움을 같이 이렇게 막 공유하면서 오랫동안 운영되던 채널이 있었거든요. 그 채널을 정말 좋아했었고 팬이었어서 그래서 이 공포 유튜버 역할을 맡게 됐다고 들었을 때 바로 그런 분들에게 좀 자문을 구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고 MG와 어떤 그런 것과는 별개로 정말 이 공포 유튜버 분들이 실제로 어떻게 취재를 하며 뭐 그분들의 그 어떤 구조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런 것들부터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부터 얼른 알아야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바로 이제 연락을 취해서 자문을 구하면서 그런 과정부터 바로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요. 죄송해요. 그래서 뭔가 그런 전에 많은 대중분들께서 봐주셨던 그런 이미지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이미지는 그 이미지대로 또 사랑을 해주신 만큼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또 하나하나씩 좀 느리지만 더디지만 천천히 새로운 모습들을 하나하나 얼른 보여드리고 싶다라는 좀 설레는 마음으로 임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일단 주배우님의 전부터 팬이었어가지고 SNL이나 다른 작품들을 볼 때 배우님이 이 배우님이 공포 영화를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들을 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 같이 하게 되면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조그만 자신감도 같이 있었던 것 같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게다가 어쨌든 극 중에 다격이란 인물은 영화를 끌고 가는 역할이어서 이게 사람들을 잡아끌 수 있는 그 1시간 반 동안 잡아끌 수 있는 매력을 같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것에도 어울리는 배우님이라고 생각을 하였고,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제가 이제 공포 영화에서 주인공을 바라볼 때 눈을 많이 유의 깊게 보는 편인데 주배우님의 눈 안에 깊이가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게다가 이제 뭐랄까 약간은 그 유튜버가 MG 같은 역할이기도 하지만 이게 초반엔 되게 오타쿠 같은 모습이었다가 뒤에 점점 욕망이 물들어가는 모습들이 이게 그럴 것 같은 인물이 하는 것보다 되게 그렇지 않을 것 같은 인물이 하는 게 훨씬 더 매력적으로 보일 거라고 생각해서 그런 모든 것들을 봤을 때 주현영 배우님이 너무 적합하고 잘 해주셨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있으신 기자님께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헤럴드 경제의 손미정이라고 합니다. 영화 너무 무섭게 잘 봤고요. 그 감독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영화를 보니까 뭔가 좀 초자연적 공포라기보다는 되게 좀 괴기스러운 공포의 질감을 좀 느꼈는데 그 감독님께서 좀 이 영화는 어떤 공포물이다라고 설명해 주신다면은 어떨까 질문 하나 드리고요. 그리고 또 질문이 하나 더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중간중간에 영화를 눈을 질끈 감고 봐서 아마 놓친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영화에서 이 광림교에 대한 언급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영화 후반부로 가도 이 광림교와 이 전체적인 저희가 본 이 내용의 그 상관관계가 사실 잘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죄송한데 첫 번째 질문. 첫 번째 질문은 그러니까 초자연 공포가 아닌 좀 괴기스러운 네네. 죄송합니다. 공포의 질감을 느끼는데 이 영화는 어떤 공포를 전달해 주고 싶으신지. 저는 이 영화가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이게 하게 된 게 지하철이라는 공간이 저에겐 되게 매력적이라고 생각이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래서 가장 중점을 뒀던 건 현실성 있는 그러니까 일상성과 이어지는 현실적인 공포를 보여주자가 저의 목표였었고요. 그래서 물론 뭐 점프 스퀘어 같은 것도 들어가 있지만 이 영화를 보고 나서 관객들이 돌아가셨을 때 돌아가시는 길에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가는 길이 저는 더 무서웠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 영화를 만들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광림교는 제 나름대로의 모티브들이 있는데 이것을 시나리오 단계에서 다 보여주어야 하나에 대한 고민들을 제작진이랑 많이 했었었는데 어쨌든 이게 시리즈물로서의 가능성이 있어가지고 최대한 숨기는 방향으로 갔었는데 그것이 잘 이해가 안 됐다면 너무 죄송합니다. 근데 그래도 저는 이게 여운이 남으면서 그래도 제 나름대로는 모티브와 떡밥들은 잘 그래도 깔려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기는 합니다. 네, 감독님께서 조금 에피소드와 감림교가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는지 한 포인트만 좀 설명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어떤 내용적으로나. 네. 사실 에피소드의 주연 배우들이 또 출연을 해서 에피소드 그게 어려우시면 다음으로. 저희가 아마 그 에피소드들과 이 인물들의 연결고리들은 서사가 있는데 그것들이 아마 조금은 좀 빠르게 지나갔던 부분이었던 것 같고요. 네, 다음 질문 있으신 기자님께 마이크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먼저 질문 드리도록 할게요. 네, 저 전배수 배우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영우 이후에 그 주연영 배우님과 다시 만나셨는데 공포 장르로 호흡을 맞추신 소감은 어떤지랑 주연영 배우님 어떤 후배인지 이렇게 좀 칭찬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우영우라는 작품이 너무 이제 공전의 히트를 치다 보니까 우영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 우영우를 찍을 때 주연영 배우랑 한 2번, 3번 만났나? 네. 오히려 저 괴기열차를 찍을 때 훨씬 더 긴 호흡으로 저희가 만났었어요. 그런데도 사실 같은 작품에 출연은 했지만 같이 오랫동안 호흡을 안 맞추면은 굉장히 좀 어색하고 서먹서먹한데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촬영장에서 굉장히 제가 제 딸인 우영우를 만나는 것처럼 굉장히 긴 호흡으로 만난 것처럼 굉장히 친숙했었고 그리고 주연영 배우는 일단 부침성이 너무 좋고 그리고 저를 되게 편안하게 해줬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감독님 디렉션을 빨리빨리 잘 알아듣는 아주 영리한 배우였고 그리고 저는 또 촬영하면서 현영이가 또 이렇게 그동안 좀 익숙해졌었던 이제 좀 연기를 재밌게 하려고 하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집중력 있는 배우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감독님이 찍으면서 촬영을 하면서 나를 왜 캐스팅했겠구나라는 거를 처음에는 감독님한테 여쭤보지 못했었는데 촬영하면서 제 스스로 나의 이런 면 때문에 캐스팅을 했었겠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저는 오히려 막 이 광림역의 역장이 미스테리한 인물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편안한 인상을 갖고 있는 저 같은 사람이 저 같은 배우가 연기를 하는 게 더 설득력이 나중에 설득력이 더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했는데 저도 익숙하지 않은 연기라서 처음에는 갈팡질팡했었는데 주연영 배우가 앞에서 굉장히 몰입감 있게 연기를 하니까 저도 덩달아서 주연영 다경 역할을 한 주연영 배우의 도움을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질문 있으신 기자님에게 뒤에 계신 기자님께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파이낸셜 투데이 김영재 기자라고 합니다. 저 감독님께 질문 드리고요. 최보민 배우께도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독님께는 이제 이 영화가 좀 등장인물들의 약간 그로테스크한 분장, 특수 분장들이 돋보였는데요. 기존 공포 영화 장르의 좀 클리셰를 깨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최보민 씨께는 좀 짝사랑 상대 오진 역을 연기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기능적인 역할이고 또 공포에서 담당하신 역할도 따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뭔가 이 영화에서 돋보이기 위해 본인이 하셨던 노력 궁금합니다. 네, 우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특수분장 쪽에서도 되게 많은 상의를 했었는데 이게 더 과하게 갈지에 대한 상의들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저기 붕대녀나 저기 피부병 같은 경우에도 관객의 입장에서 맞아 나도 이런 비슷한 경험이 있었지를 느낄 수 있는 선 안에서의 조절을 되게 신경 썼던 것 같고요. 그러함에도 그게 일상과 겹쳐 있지만 되게 기괴한 느낌이 나는 선을 잘 타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최보민 배우님께서 우진 캐릭터를 위해 기울이신 노력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이제 공포 영화가 진행되는 와중에 이제 약간 조금 우진이가 등장하는 순간들은 그 순간 그 전 상황들을 되게 약간 중화시키는 매개체라고 생각을 해서 그 부분이 저도 사실 우진이라는 캐릭터를 연기하고 파악하는데 조금 많이 힘들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감독님이랑 이제 현영 누나랑 좀 많이 얘기를 나눴었고 그러면서 조금 더 우진이의 방향성과 연기하는데 어떤 걸 조금 더 돋보이면 좋을까라는 거를 정말 촬영하는 순간에도 많이 회의를 하고 연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신경 썼던 포인트는 조금 더 공포 영화라는 소재 안에 있는 다른 상황에 있을 때 관객들이 다른 감정을 좀 느끼게 하고 싶다라는 거를 가장 중점적으로 캐릭터를 잡았었고 또 그렇게 촬영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있으신 기자님께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네. 네, 한류다이스키 김아람 기자입니다. 최보민 배우, 주현영 배우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포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그 다경과 우진의 케미가 좀 돋보였는데요. 두 분 호흡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사실 누나가 현장에서 되게 잘 분위기도 풀어주고 해가지고 사실 다경과 우진의 케미를 맞춰가는 데 있어서는 크게 어렵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도 이제 서로 관계성에 대해 캐릭터에 대한 관계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의견 내면 또 그거에 대해서 다 수용적이었고 서로 그러다 보니까 되게 실질적으로 그런 좋은 케미를 좀 카메라 앞에서 보여줄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보민 배우님이랑 같이 촬영할 때만큼은 내가 공포 영화를 찍고 있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완전히 내가 집중해야 되는 그런 것들 별개로 보민이와 함께 할 때는 그냥 너무 따뜻하고 멋있고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이제 배우님이 너무 원래도 이제 호감적이시지만은 이제 외모도 멋있으시지만 정말 모든 부분에서 굉장히 좀 성숙하셨고 또 훨씬 저보다 더 오랜 기간 동안 또 이 연예계 생활을 하셨다 보니까 뭔가 더 그런 부분에서 성숙하신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제가 동생이지만 동생 같지 않다고
느껴져서 훨씬 더 촬영할 때 좀 수월하게 진행이 됐었던 것 같고, 그런 우진의 멋있고 따뜻하고 그런 것들이 우진의 눈빛을 통해서 많이 보고 느꼈어요. 그래서 같이 촬영할 때 너무 행복하게 촬영했던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예, 다음 질문 있으신 기자님 계실까요? 네, 저희 질문 없으시면 저희가 시간이 좀 다 되어서 마무리 짓고 먼저 질문해주신 기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그럼 지금 개기열차를 기다리고 있는 관객분들과 자리해주신 기자님들께 마지막으로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탁세훈 감독님부터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다시 한번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 이 영화를 볼 관객들에게도 어쨌든 저는 이 영화가 되게 그렇게 마냥 무거운 공포 영화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가벼운 마음으로 즐길 수 있고 그런데다가 되게 템포 빠르게 서늘한 느낌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요소들이 준비되어 있으니 그런 면을 잘 즐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 더불어 또 하나의 강점은 지금 옆에 계시는 이 배우님들의 새로운 연기 모습들을 볼 수 있어서 그 점도 저는 이 영화의 매력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현영 배우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다경으로서 취재를 하면서 실제로 이제 역장님한테 그런 에피소드들을 듣지만 실제로 그 에피소드들을 정말 실제로 촬영하신 다른 배우님들께서 너무 생동감 있는 그런 연기를 보여주셨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배우님들께도 이제 많이 이렇게 또 눈여겨봐 주시고 더 관심도 가져주시면 너무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진짜 이렇게 첫 영화 데뷔를 했는데 이렇게 주연이라고 이름 붙여주시고 사실 너무 부족하고 그렇기에 되게 부끄럽기도 하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하고 공을 들이고 정성을 들였던 부분들을 우리 기자님들과 우리 대중분들께서 정말 섬세하게 따뜻하게 바라봐 주신다면 너무너무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요즘 그 영화가 개봉이 돼도 조금 있으면 OTT로 풀리니까 집에서 그냥 기다려야지 뭐 이렇게 생각이 많이 들 것 같은데 근데 사실 저희 이게 장르 영화라는 게 또 극장에 와서만 또 느끼는 그런 공포 같은 게 있거든요. 집에서 그 사운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받쳐주지 않으면 저희 영화가 아마 저희가 만든 새의 한 100분의 1도 효과를 내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괴기열차는 꼭 극장에 오셔서 그리고 피서를 극장에서 시원하게 해주셨으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일단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 필모의 이렇게 첫 영화에 저한테 너무 의미 있는 순간에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또 좋은 질문들과 함께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할 수 있게 순간을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사실 괴기열차라는 영화의 우진이라는 캐릭터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서운 영화이긴 하지만 또 되게 다양한 매력이 숨겨져 있는 공포 영화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런 다양한 장면과 색다른 공포 영화의 느낌이 있어가지고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저도 꼭 많은 분들이 이렇게 극장에 와주셔가지고 저희가 재밌게 찍은 영화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빠르게 장르 정리 후 포토타임 이어서 진행할 예정이고요. 감독님과 배우님들께서는 무대 정리되는 동안 무대 아래에서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영 배우님 무대 위로 자리해 주시고요.
가운데 서주시고 먼저 정면 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정면 봐주시고요. 네, 공포 유튜버 다경으로 변신하셨습니다. 예, 좌측에 시선 부탁드립니다. 네, 우측에도 예, 시선 부탁드리고요. 예, 손 인사 네, 감사합니다. 네, 혹시 하트 컷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네, 정면 시선 봐주시고 예, 좌측도 시선 부탁드립니다. 네, 마지막에 우측도 시선 네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무대 밑에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네 전배수 배우님 양림역에서 그 얽힌 괴담을 들려주는 역장 여기에 전배수 배우님이십니다. 예, 먼저 가운데 시선 부탁드립니다. 네, 좌측도 봐주시고요. 네, 우측도 시선 부탁드립니다. 네, 배우님 그 손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정면 보시고, 네, 하트 컷, 네, 감사합니다. 네, 좌측, 네, 우측도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시 예, 무대 아래에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예, 네, 다경과 함께 유튜브 콘텐츠를 제작하는 PD 우진 역을 맡으셨고요. 예, 정면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좌측도 시선 부탁드리고요. 네, 우측도 예, 시선 부탁드립니다. 네, 최우인 배우님께도 하트컷 부탁드릴게요. 하트컷 예, 예. 정면 보시고 먼저 부탁드립니다. 네, 좌측 봐주시고요. 네, 마지막으로 우측도 시선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최우인 배우님께서 잠시 무대에 계시고, 네, 저희 주연영 전배수 배우님 무대 위로, 네, 계기열차의 예, 주역들이죠. 예, 세 분, 네, 가운데에 오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예, 정면 봐주시고요. 네, 세 분의 예, 앙상블 느껴지는 것 같은데요. 네, 좌측도 예, 공포스러운 계기열차 포즈 감사합니다. 좌측도 시선 부탁드리고요. 네, 그 포즈로 정면도 조금 시선 부탁드립니다. 네, 우측도 시선 부탁드리고요. 네, 조금은 이제 좀 귀여운 포즈도 한번 부탁드려 볼까요? 네, 크로스 하트. 네, 감사합니다. 먼저 정면 부탁드립니다. 네, 좌측도 부탁드리고요. 네, 우측도 시선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탁세훈 감독님 예, 무대로 모시고 예, 저희 계기열차 팀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독님 가운데로 와주시면 네, 먼저 정면 시선 부탁드립니다. 네, 좌측도 시선 부탁드리고요. 네, 우측도 시선 부탁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파이팅 컷 한번 진행할게요. 가운데 보시고 다 같이 괴기열차 화이팅! 네, 정면 봐주시고요. 네, 화이팅 컷 자세대로 예, 좌측도 시선 부탁드립니다. 네, 마지막 우측도 예,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예, 이것으로 포토타임 마치겠습니다. 무대 아래로 예,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사회에 와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예, 계기열차는 7월 9일 극장에서 개봉합니다.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